보통 몇 시에 교육을 마치나요? 6시에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나요? 자, 그럼 설계 매니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 매니저보다 더 중요한 게 설계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냥 표현할게요.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왜냐면 당사의 현재 매니저 수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교육 매니저는 42명 정도 되고요. 설계 매니저는 168명 정도 있습니다. 원래 2명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실적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떨어지면 매니저의 체결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매니저의 체결 보험료가 떨어지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체결 보험료로 매니저들은, 설계 매니저들은 수당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게 그들이 실적이니까 설계를 지원한 체결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건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매출 떨어지면 그들의 체결 보험료가 떨어지는 거고, 결국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매니저들이 결국은 타사로 이탈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현재는 168명 정도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교육 매니저 42명, 설계 매니저 168명.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설계 매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다 3코드로만 설계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전에 2코드,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설계 매니저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현재는 다 정리돼서 3코드로 설계 매니저를 하고 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는 다 1코드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설계 매니저 다 3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3코드를 한다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라는 의미는 관리 통제, 노동 관련된 이슈, 고용에 대한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매니저의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니저들, 교육 매니저, 설계 매니저들 중에 일부는 회사 해촉할 때, 이건 이제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거나 이런 소송을 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노동청에 갔어도, 왜냐하면 저희 구조를 다 성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나가는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노동에 대한 그런 퇴직금에 대한 이슈는 현재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이슈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 매니저들은 교육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이 팀장들이 뭐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몇 시까지 출근해, 몇 시까지 퇴근해, 이런 것도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냥 수당 많이 만들려면 아침 8시에 나오든 7시에 나와서 설계 지원하는 거고요. 저녁 6시가 아니라 7시, 8시 집에 가서도 설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매니저님들의 체결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고객님이 수당을 많이 받겠죠. 수당 그냥 200만 원 받고 싶으면 그냥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런 의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 매니저님들을 관리하신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모습은 설계 매니저나 교육 매니저가 우리 시험장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이 가장 그 시점이 잘 되고 있는, 매니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경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많이 관리가 필요한, 그러면서도 통제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같이 결국은 매니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설계를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설계만 열심히 하고 자기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구간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지점장들이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알려면 수당 규정을 알아야. 지금 이번 달에 우리 매니저가 590만 원 하고 있다. 그걸 마감할 것 같다. 매니저 10만 원 더 하면 구간이 바뀌는데 그런 걸 미리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지금 이제 앞으로 설계 매니저에 대해서 일부 더 제가 수당 규정을 얘기했겠지만, 이 규정을 아는 건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 제도식 보고 확인만 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매니저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니저 제도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만, 내 매니저가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그 매니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계 매니저 시작할게요. 설계 매니저는 성과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성과 수수료. 설계 매니저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수수료라는 기본급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표현을 기본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기본수당조차도 결국은 설계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라는 3대 요소로 기본적인 성과 수수료가 정해진다. 뭐 몇 시간 일했다, 뭐 교육 미디어처럼 몇 번 교육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몇 번 지사에 방문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설계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 매니저의 수당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 주석들이 이제 있어요. 설계 매니저 부분들은 이 주석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석에 따라서 그들의 실적이 달라지거든요. 장기 상품 설계 건수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설계 성과수를 보시면 배점이 상품 설계 건수가 20점, 체결 건수가 40점, 체결 보험료가 40점, 그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기본적인 성과수를 일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점을 주는 상품 설계 건수는 그 한 달 동안 몇 건의 설계를 했느냐? 500건 이상 했으면 20점, 300건 미만 했어도 5점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1번. 피보험자 한 명 기준 한 건을 인정한다. 이 말이 뭘까요? 피보험자 한 명 기준 한 건. 피보험자 한 명 기준으로 여러 개를 설계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계 건수는 한 건으로만 인정합니다. 재물보험을 포함한다 안 한다? 설계 건수에서는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건수 그 밑에 보시면 최초 설계건이 아닌 경우 설계 건수 50% 인정한다. 이 부분이 설계 매니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최초 설계건이 아닌 경우 설계 건수의 50% 인정한다. 그 밑에도 보시면 라의 위 가다 항목 중 최초 설계건이 아닌 경우 모두 50% 인정한다. 이건 중복해서 지금 표현되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최초 설계건이 아니면 50% 인정한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매니저, 설계 매니저의 모든 그 매니저의 성과를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초라고 하면 최종도 있겠죠. 설계 매니저가 설계라는 과정을 가만히 이제 들어가 나중에 현장 가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겠지만 뒤에 사용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장들이 그냥 포스트잇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종이에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대리점에 있는 가입 설계 요청 양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설계 매니저한테 와요. 이거 설계 좀 해줘요. 그러면 설계를 하겠죠. 만약에 홍길동이 설계를 했어요. 홍길동 매니저가 설계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설계하고 나면 설계 번호가 처음 딱 따질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팀장이 요청한 피보험자 기준으로 설계 번호가 따지겠죠. 이 설계 기준으로 설계 매니저가 매핑이 되었다. 그 설계권 조회를 하면 이 설계 번호 중에는 최초 지원 설계 매니저가 누구다. 홍길동 매니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설계를 자기가 처음 시작한 건에 대해서 홍길동 매니저가 마지막 최종까지도 설계를 완료하고 엔터를 치겠죠. 동일하게 이어질 거고요. 그런데 간혹하다가 이 매니저가 설계를 해놓고 다음날 휴가를 내네요. 몸이 아파서. 그러면 이 설계본으로 있는 거 마지막 마무리, 왜냐면 설계본 따서 거기 갔다가 거기 뭐 하나 단번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팀장이 다시 들고 왔어요. 아, 이거 단번만 바꿔야 되는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 설계 지금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설계를 누가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홀드 매니저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김길동이라는 그 동일한 지점의 매니저를 통해서라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설계 번호에 따 있는 그 건을 이 사람이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 계약이다. 원래는 홍길동이 시작했고 홍길동이 끝냈으면 홍길동이 10,000원을 받겠죠. 요게 5,000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5,000원짜리거든요.
그런데 홍길동이하고 김길동이 마지막에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홍길동은 얼마 먹냐? 5천밖에 안 먹어요. 5천은 누가 먹는다? 김길동이 먹어요. 건수도 기본적으로 한 건이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러면 홍길동이 0.5건 먹고요. 김길동이 0.5건. 체결권도 홍길동이 0.5건, 김길동이 0.5건. 이 개념이 지금 그 한 줄로 나와 있는 최초 설건이 아닌 경우에는 50%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최초 설계 지원 매니저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프로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매니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설계 본회에 대해서. 그럴 때는 나눠서 먹는다. 50%씩. 설계 건수도, 체결 건수도, 체결 보험료도. 왜냐하면 그들의 각각의 보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종인지 알았어요. 김길동이 했어. 근데 갑자기 이길동이가 얘가 해서 다시 갔어. 근데 또 바꿔달래 하나 더. 그래서 이길동이라는 또 매니저가 만약에 했네요. 자, 홍길동이 처음에 설계했어요. 김길동이 수정했어요. 수정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최종이에요? 김길동이 최종이잖아요. 이거를 이길동이 수정했어요, 마지막에. 그럼 누가 최종이에요? 이길동이 최종이에요. 김길동은 뭐 했다? 나가리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인정 못해요. 33, 33, 34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설계본의 개념은 최초와 최종만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고 하면 홍길동, 이길동이 0.5씩 먹는 거예요. 김길동이 중간에 했어요. 만약에. 근데 바꿔달라는 게 있는데 다음에 홍길동이 출근했네요. 홍길동이 다시 만졌어요. 그거를. 다시 수정해줬어요. 그러면 홍길동이 다 먹어요. 0.6도 그죠? 그러니까 수납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액션을 뭔가 취한 게 있어서 전산상으로 이게 어느 매니저가 액션 취했는지가 저희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저장된 매니저가 누군지를 판별해서 같으면 0.5씩 어쩌면 5니까 1이고요. 다르면 0.0 먹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간에 어떤 수많은 매니저가 만약에 있어도 최초와 최종만 보통이 아니라 가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최종을 저희 직속 직원이 손을 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니저가 최종이에요. 최초가 그냥 그대로 100 먹는 거예요. 그냥요? 저희가 설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카운트라는 거지 직급 직원이 했다고 총무가 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거는 저희 최초와 최종이 설계 지원에 거죠? 아예 카운트되지 않아요. 설계 지원에 카운트되는 코드는 3코드로 되어 있는 3점은 카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최초 설계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최초 설계를 QS0001에서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혹은 560114가 있어요. 지사 코드로 하거나 트위스가 지사 코드라는 걸 그냥 한번 들으셨죠? 지사 코드로 하거나 아니면 사용인 코드로 사용이 직접 자기가 설계하려고 설계해봤어요. 그래서 설계 번호가 적겠죠. 근데 뭔가 이상해. 담보가 뭔가 늘려가니까 계속 뭐가 안 들어가고 지침이 걸린다고 막 나와요. 이게 로또 전에 익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홍길동한테 요청을 해요. 매니저님, 저거 내가 설계해놓은 거 설계본 있는데 그거 좀 들어가서 다시 좀 봐줘봐요. 나 방금 이거 뭐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계속 안 넘어가지네. 그러니까 홍길동 매니저가 이 설문을 찾아 들어가서 탁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 건의 최초 설계 지원은 누굴까요? 홍길동이에요. 우리는 설계 지원을 보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설계한 거잖아요. 저희가 설계 지원이라는 말과 다르잖아요. 자기가 잘 설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결국 만지려고 도와주러 들어간 그 사람의 공이 누구냐? 설계 지원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설계에 따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가 매니저가 진입한 순간 요거는 최초 설계 지원에 이 홍길동 매니저가 다시 각축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무리하면 역시 홍길동으로 끝날 거고요. 아니 홍길동이 마무리 최종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마워요. 그리고 이 사연인이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성역을 완료하고 수능까지 잡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홍길동이 다 먹어요. 그 뒤에 한 거는 기본적으로 최초가 되면 여기도 원래 이 사람이 먼저 예정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홍길동이 동일하게 찍히게 되어 있다가 이게 만약에 다른 3코드가 여기 끼어들면 그 사람으로 바뀌지만 2코드가 끼어들거나 1코드가 끼어들거나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나요 조금? 다 이해되시죠? 설계 지원이다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2코드나 1코드는 설계 지원할 수 없어요. 3코드만 우리 설계 지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진입한 누가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인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대학 체결 건수 110건, 70건에 따라서 점수가 또 배정되고 역시 계약 체결만 한 건당 한 건 인정하는데 피보험자 중목을 여기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저기는 장기 상품 설계 건수는 피보험자 한 명이 한 건으로만 인정했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한 명이 도담도담도 설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더클림도 계약했어요. 그거 한 건으로만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계약 들어온 거니까 그건 두 건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역시 재무보험 포함하고요. 연금 저축은 체결 보험료에서 체결 건수에 제외한다. 체결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연금 저축은 제외한다. 즉 보장성을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주석이 또 하나 있는데 체결 보험료 할 때 재물보험을 저희가 많이는 안 했지만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재물보험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재물보험을 하게 되면 재물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으면서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시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조건 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보험의 건당 보험료를 저희가 인정하는 건당 보험료의 체결 보험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월납 환산보험료 100% 인정하는데 체결 건당 얼마까지만? 30만 원, 20만 원 아니고 3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합산 최대 보험료는 얼마까지? 100만 원. 재물보험으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만약에 10건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만 보장보험료로 인정하는 거예요. 체결보험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수령 가중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건을 하면 한 건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신규 가동시사에 대해서 실적을 했다. 신규 가동시사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 신규 가동시사에 대해서 그래서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한 건이 아니라 1.5건으로 인정해줘요. 안 하던 데 설계하고 안 하던 데 체결하고 안 하던 데 체결 보험료를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중치를 적용해서 인정해준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건을 하더라도 15,000원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신경실이라는 개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3개월 동안 무실적 지수 중에서 당월에 이거는 그냥 0 초과하면 되는데요. 10만 원 이상이 지사가 아니고 여기서 신경사는 지금 3개월 동안 합산으로 0 미만이다가 0 이하이다가 이번 달에 10,000원짜리 하나에도 신규 가장 기사예요. 그러면 그거를 15,000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설계 매니저의 수당이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재물보험은 여기서 좀 소외되네요. 그죠? 재물보험은 신경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물보험은 그냥 한 건이 한 건이고 10,000원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역시 지금 앞에서 계약 설계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설계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 20, 40, 40이었죠? 이렇게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각각 구간마다 뭐 20점, 40점, 80점 이렇게 계산하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등급에 따른 수수료가 이제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저희는 기본 수수료라고 하는데 기본 수수료가 21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매니저들은 보통은 다 A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보통 A를 다 받게 되고요.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정상적인 설계 매니저 활동을 하면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만 원 받으려면 90점 이상이 나오면 2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건수가 500건, 뭐 100건, 체계 건수 100건에 한 600 정도 하면
2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주 1이 있죠. 주 1. 주 1이 뭐냐면 입사월 포함 6개월 최소도 200만 원 보장한다. 처음에 매니저님들 이제 현장 나가시면 매니저님들을 채용하고 위촉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타사에서 오시면 좋지만 타사에 계시던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신입을 뽑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신입 매니저를 뽑아서 한 3, 4일 그 지점의 교육 매니저님들이 OJT하고 뭐 저희 상품 알려드려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서 현장에 가서 대리점에 앉아서 설계를 이제 지원한단 말이죠.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설계 지원에서 그분들에게 입맛에 맞춰서 설계를 다 완료해준다는 게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돼도 설계를 못해도 20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신입 매니저에 대한 최저 보장 기준이에요. 600만 원을 200만 원을 6개월 동안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월 중에 들어왔다. 12월 오늘 며칠이죠? 12월 9일인가요?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 영업일수 12월 영업일수가 23일인가요? 10일인가요? 23일분에 나머지 일수, 영업일수를 곱하기 200만 원에서 지급합니다. 12월 31일이라고 해서 30일, 뭐 11월 30일이라 30일 분의 칼렌더 데이가 아니고요. 영업일수분의 영업일수.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해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지점들이 월중에 입사한 위촉한 매니저분들 수당 나가는 거 보고 잘못 나왔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규정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주석을 따로 교육을 하거나 뭔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사실 읽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1학기산 내요라고 하면 1학기산을 칼렌더 데이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일수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영업일 남았는데 그 중에 그때 들어왔다. 그러면 20일 영업일 중에 10영업일 일했다. 20분의 1, 20분의 10 곱하기 200만 원, 100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설계가 뭐 빵이어도 뭐도 기존에 그랬어요. 근데 설계 건수에 대한 한도는 지금 뒀다라고 밑에도 나올 거예요. 최저 소득 보장 설계 기준 설계 건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래도 체결을 못해도 그죠? 체결 보험료는 만들어지지 못해도 설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라. 연습사마라도 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설계 건수는 인정이 돼야만 200만 원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차원에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1차원에는 앉아서 분위기 파악하고 설계 연습비라도 그냥 몇 가지를 했으면 2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2차원부터는 최소한 설계 건수를 200건, 3차원도 200건, 4차원, 5차원, 6차원 넘어가면서 최소한 300건의 한 달에 설계 건수는 가져가야만 200을 받을 수 있다. 300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결이 한 건이다. 체결 금액가 5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200만 원 줘요. 근데 설계를 만약 300건을 안 했다라고 하면 6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300만 원도 안 했다. 3건도 안 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180만 원 나가는 거죠. 180만 원. 최저가 18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의 매니저의 사기 매니저의 최저는 180만 원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0도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 새로운 매니저는 6개월 동안 200만 원 인정한다. 단 설계 건수의 최저 기준은 있다. 몇 건 정도는 설계를 해야만 설계한 것만으로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6개월 동안 200만 원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체결, 보험료, 우수매니저, 우수수료. 지금까지 한 거는 설계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로 기본적인 선거 수당을 점수화해서 주는 게 200, 210의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하나의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알파로 나가는 선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진정한 선거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선거 수수료는 이제 기본 수수료다. 설계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로 점수화해서 주는 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결국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금액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체결 보험료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800만 원 이상까지 2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주는. 만약에 매니저님이 와서 기본적으로 등급은 R을 받았다. 그럼 210만 원 이따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매니저님이 이번 달에 체결을 800만 원 했다. 그러면 얼마요? 40만 원 추가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수 50건 이하일 때는 지급액의 80%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고액 것만 많이 그냥 뭐 몇 건을 해가지고 저게 금액이 됐다고 해서 저걸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때는 80%만 지급하는 거고 보통 근데 4가 정도 적용되는 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저희가 적용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평가는 사실은 저희가 규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잘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규정상으로는 메이저 행위들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시작할 7차 이상부터, 왜냐면 6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최저 보장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7차부터 본격적인 메이저 활동을 한다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서 7차 이상 메이저에 대해서 매월 10일 이내에 평가를 하는데 7차월부터 3개월 평균 600만 원이 안 되면 뭔가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20년도 말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규정이지만 올해는 사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해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는 운영을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이 규정들이 계속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600만 원이 안 되면 평가인에 미달한 걸로 봐서 다음 달에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건수, 체결 건수, 체결 보험료로 대표 수수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보험료, 우대 수수료가 있었죠. 지금 두 가지 봤어요. 받는 거는. 세 번째로는 신계약 가치 우대 수수료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계약 가치 우대 수수료. 신계약 가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만들어서 회사에서 신계약 가치 하고 있는데 약간 논란이 있는 규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신계약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저들한테 신계약 가치를 높이라 그걸 맞추면 수당을 주겠다라고 규정을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이 규정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개정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적용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어떤 규정인지는 알고 계셔야 다음에 없어지면 왜 없어졌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을 체결하면 설계단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을 설계를 하면 이게 완벽하게 설계된 건지 우량인지 적정인지 세 단계로 신계약 가치에 대한 단계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건에 대한 조회할 때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설계를 만약에 해서 체결이 100건 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완벽이거든요. 완벽. 그러니까 신계약 가치 높게 설계를 한 거예요. 신계약 가치 높게 설계했다는 건 사실은 사망담보나 그런 담보들을 많이 넣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질병, 사망 같은 거 넣으면 신계약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다른 위험률이 높은 담보를 넣으면 신계약 가치 떨어지지만 회사 이익이 되는 담보들을 많이 넣으면 신계약 가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완벽건을 설계했다. 그게 60건 설계했다. 우량은 20건, 적정 20건이다. 그러면 완벽건수 구성비는 몇 프로일까요? 60%죠. 60%. 총 100건 설계한 것 중에 여기에 표시되네요. 저기 MVP 등급이라고 있죠. 저기 우량, 적정, 완벽이라는 저런 건수들이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체결한 건수 중에서 완벽한 건수가 몇 건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신계가치 우대수라는 항목으로 지금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20만 원, 40% 이상이면 10만 원, 40%가 안 되면 요 신계가치 우대수는 없겠죠. 단 A등급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이걸 적용합니다. 앞서 보신 등급 수수료 그 표에서 RS, A, B, C 있었잖아요. 거기서 A 이상인 사람들에서 평가하고 만약에 신계가치 수수료 신계가치에 대한 완벽건수 구성비가 100%다 이 사람이 매니저가 그래도 그 매니저의 등급이 B였다. 그러면 신계가치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현재처럼도 지금 등급 수수료 하나 있고 계약 체결보험료 우대 수수료 있고 신계약 가치 우대 수수료 세 가지 했어요. 그죠? 네 번째로는 일반형 우대 수수료. 일반형 우대수수료는 항상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반형 실제 우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는 그 매니저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의 체결보험료를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 중에 700만 원이 만약에 일반형이고 300만 원이 저해지형, 무해지형이다. 그러면 그 매니저의
일반형 실적은 일단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이면 이 기준대로 하면 7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7%. 그 49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가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했기 때문에 70%의 일반형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9만 원 나온 거에다가 70%면 몇 프로 가중치죠? 115%. 49만 원 곱하기 115% 해서 최종적으로 일반형 우대 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단 한도가 있어요. 일반형 우대 수수료 한도는 100만 원 한도로만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한도를 없이 했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도는 100만 원 한도로 정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100만 원까지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간혹 생기시더라고요. 체결 금액 곱하기 지급률 곱하기 그 매니저의 일반형 구성비 가중치로 115%부터 85%까지 1000만 원 체결 금액을 했는데 그냥 고정 처리 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을 일반형으로 했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가 될까요? 250만 원 곱하기 이제 2% 하겠죠. 그러면 5만 원 되나요? 그죠? 5만 원 곱하기 85%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다. 그 밑에 GA 총괄 매니저 전략 수수료는 9월 한 달 동안 시사 형태로 운영됐던 거라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익숙해하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도 교육매저도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설계매저도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뭐예요? 실적이 안 되니까 수수료가 적어지니까 그때 스파 형태로 이런 또 더 줄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놨었던 좀 그냥 제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다른 형태로 지금 시상을 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럼 설계매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등급수수료, 설계 건수, 체계 건수, 체계보험료로 지급된 등급수수료, 그 다음에 대학 체결보험료 자체로 주는 우대수수료, 그리고 신계약가치 우대수수료, 그리고 일반형 우대수수료, 크게 총 4가지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트타임 설계매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파트타임 설계매저는 뭐냐면 하루에 몇 시간씩만 와서 잠깐 동안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계속 설계매저 한 번 하시다가 집안 일이 있어서 그냥 해촉하시겠대, 그만두시겠대. 근데 계속 잘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아까워. 그래서 좀 잠깐 한 몇 시간씩만 와서 보면 애들 보고 잠깐 애들 유치원 갔을 때 잠깐 와서 설계하고 가세요. 보고 그런 형태로 그냥 주시던 그 규정 운영하던 그런 매니저 형태인데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또 언젠가 운영도 있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설계 매니저 현재는 회사에 없습니다. 기존에 자동차 설계 매니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동차 대마케팅 하는 관계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설계 매니저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설계 매니저는 아직 있어요. 아직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GA 채널 안에서 저희 부산에 부산 직할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반 설계 매니저가 2명 있긴 한데 이건 공식적인 매니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모험만 설계하는 걸 도와주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따로 교육 매니저, 설계 매니저를 구분하는 그런 큰 틀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산 직할에는 여러분들이 가실 일이 없어요. 거기는 따로 부산 직할은 일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GA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실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설계 매니저가 없다 그냥 본인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점에 가실 때는 일반 설계 매니저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교육 매니저, 설계 매니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과정에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보시면 일단은 아마 수수료자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학수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 매니저들도 장학수료를 드립니다. 매니저들도 상품이지만 그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수료를 주고 있다는 거, 장학성이나 규정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현장 가시면 본부에서 다 또 챙겨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수료 개념이 있다. 만약에 내가 관련 매니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으면 장학수료를 받을 수 있게 확인하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 성과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두 번 나눠서 각각 2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단 이번 달에 위촉됐어요. 근데 다음 달에 지금 설이잖아요. 그때 안 줍니다. 7천 이상 된 매니저들에 한해서만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활동 경력금, 이게 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타사 어디보다도 장기 활동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장기 활동 경력금이에요. 제가 13철이 됐다, 1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10만 원, 2년 넘었다 20만 원, 3년 넘었다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옆에 가중치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가중치를 뒀었거든요. 뭐 실적 일정 수준 안 되면 59만 원 주거나, 그럼 무작 가슴이 얼마 안 되면 얼마 주거나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규정조차 없앴습니다. 매년 소득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디메리트 규정을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중치도 하면 이렇게, 저희 가중치가 아니라 사실 감액 규정이었거든요. 그런 규정 없고 무조건 설계 매니저든 교육 매니저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13철 이상이면 10만 원, 25철 이상이면 20만 원, 30철 이상이면 30만 원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1회 지급이 아니고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37차가 되신 분들, 40차가 되신 분들은 쉽게 딴 데도 못 가요. 매달 받는 이 30만 원이라는 고정 수당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40차월, 뭐 4년 됐는데 4년 됐으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잖아요. 막 1,000만 원, 뭐 900만 원, 막 1,200만 원 체결하고 막 열심히 하실 것 같잖아요.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30, 40차월 돼서 나는 그냥 하면은 200에 딱 이거 받으면 이거 30, 40, 그거만 받을래. 나 그냥 한 달에 3, 400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더 해. 막 어디 같이 사가서 뭐 하라 그래도 그냥 전 이거만 할래요. 그리고 그냥 계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평가 규정을 뒀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려고 운영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경우 관리를 하는 게 지원자들의 몫이기도 하고, 그런 오래되신 분들이 30차를 40차를 했으면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간혹 그냥 안주하고 나 그냥 이거 3만원씩만 받고 다닐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가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해촉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무업무 수수료, 역시 이것도 우리 회사만 있는, 타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업무 수수료라는 이런 게 없어요. 있는 데도 있겠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좋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희 매니저들에 대한 법무업무 수수료는 저희 직원들 받는 거 있잖아요. 매년 받는 거 동일한 걸 받습니다. 그리고 경년마다 배우자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과 동일한 거예요.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은 아니고 배우자도 경년으로, 저희 직원들도 매년 못 받잖아요. 배우자가. 그죠? 그래서 매년들도 매년 아니고 경년으로 같이 배우자랑 방문비나 직원과 동일한 형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수료도 있어요. 매니저님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결혼하거나 하면 또 경조수료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매달 받는 그런 규정은 아닌 거죠. 자, 그럼 매달 받는 규정 다시 한번 볼까요? 매니저, 설계 매니저, 등급 수수료, 그죠? 설계 건수, 책임을 하는 등급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 보험료로 받는 수수료가 있고, 신계가치 우대 건수로 받는 완벽 건수를 받는 우대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형 우대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매달 받는 게 또 뭐 있죠? 장기활동 경력금이 매달 받는 겁니다. 나머지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장학수당이라든지 경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달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수료 산출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그 세 가지는 빼고 매달 받는 거 가지고 산출을 하는 형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 매니저도 한번 퀴즈를 주셨거든요. 보시고 아마 설계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함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잘 문제를 보시고 간단하죠? 12월에 17차월 된 비설계 매니저의 수당이 얼마인지 소수점 10자리는 반올림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니, 혈건수가 510건이고요. 체혈건수가 110건이네요. 그런데 완전 60건, 무량 120건. 그리고 체결보험은 750만 원이네요. 근데 그 중에 500만 원이 일반인 실적이고요. 250만 원이 저희 지금 실적이에요. 딱 그것만 가지고 매차월 17차월입니다. 17차월 매니저가 상임매니저가 이번 달에 활동한 정 가지고 받을 수당이 얼마인지 매달 받는 돈만 대충해서 계산해보세요.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끝납니다. 매달 오는 거. 소수점 첫째 권한리 관한 얘기는 100원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1000원 단위로 권한리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당을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권한림이 돼야 맞게 계산하시는 걸 거예요. 권한림 안 되고 정수로 나와버리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막 이런 자꾸가 나이 상태에서 매니저들이 나 수당이 잘못 나왔어요. 본인들이 잠깐 뭐 착각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매니저 원래 이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뭐 내용더라도 규정 보고 해야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298만 8천 298만. 조금 더 쓰시겠어요? 좀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야겠죠? 그죠? 300만 원. 200만 원 넘으면 300만 원 넘어야 돼요.
324만 원. 324만 원이요? 324. 아, 1,000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데. 처음 알죠? 예. 반올림을 100원 단위에서 왔어요. 100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까지 저희가 됐기 때문에. 3238. 네, 맞습니다. 3237.5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3238이 맞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3238에 대한 뭐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밑에 숨기겠습니다. 네. 시험부터 숨기되어 있어요. 10팽에서 21팽까지 숨기되어 있죠.